시리는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죠. 구스타프 말러가 1890년경 완성한 그의 세 번째 교향곡인 말러 교향곡 3번 D단조라는 작품입니다. 전곡 연주 시 약 1시간 5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교향곡은 보통 4악장으로 구성된 다른 교향곡들과 달리 무려 6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곡 안에서도 총 2부로 나눠져 있을 만큼 거대한 교향곡입니다. 1897년 베를린에서 펠릭스 바인가르트너의 지휘로 이 곡이 초연되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역시나 관객들의 반응은 최악이었고 평론가들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말러를 음악적 코미디언, 최악의 농담꾼 등으로 묘사했고 정신사납고 지루하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02년 크레펠트 음악제에서 작곡가 말러가 직접 지휘하고 2시간 전곡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평가가 180도로 달라져 6악장은 베토벤 이후 가장 아름다운 느린 악장이라는 찬사와 함께 명곡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6위는 에릭 사티의 백사시용입니다. 미니멀리즘 등으로 20세기 예술운동의 선구자라도 불리는 에릭 사티는 현대카드, 시몬스 침대 광고 등의 광고음악으로도 쓰일 만큼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4분 33초로 유명한 작곡가 존 케이지가 에릭 사티가 생전에 발표하지 않았던 악보를 발견하고 맙니다. 프랑스어로 성가심, 짜증이라고도 불리는 단어인 백사시용이 제목으로 붙은 이 곡은 악보 상단에 다소 경악스러운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동기를 840회 반복하여 연주하기 위해 죽은 듯한 침묵과 진지한 부동 자세를 준비하십시오. 즉, 한 장짜리의 단순한 피아노 악보가 전부인 이 곡을 무려 840번이나 반복을 하라는 지시였는데요. 악보에 빠르기 지시가 없어 연주 시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연주 시간만 1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1963년 9월 9일 오후 6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초연은 그 다음날 오후 12시 40분까지 밤새 아티스트들이 열심히 돌아가며 연주되었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지쳐 연주장을 떠났지만 몇 명의 관객은 연주를 배경음악으로 삼아 잡담도 하고 밥도 먹고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 후 피터 에반스라는 피아니스트가 패기롭게 이 대곡을 혼자 완주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595번째 반복되던 중 그는 그만 심한 환각에 빠져 결국 연주가 중단되었습니다. 연주자들의 도전적인 곡이 된 에릭 사티의 백사시용 연주는 이후에도 몇 차례 연주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95년 3월 서울대학교 학생 라운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40여 명의 학생들이 돌아가며 연주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혼자 9시간 40분간 이 곡을 완주한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되었는데요. 저는 이 연주를 틀어놓고 잠들었는데 일어나고도 계속 연주자분이 연주하고 있어서 소름 끼쳤습니다. 알클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곡을 끝까지 들으실 용자분들은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5위는 슈토크하우젠의 오페라 빛입니다. 이 곡은 총 7일 동안 공연되며 도합, 연주 시간이 약 28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7일간 펼쳐지는 이 오페라에는 헬리콥터 4대와 낙타 등 다양하고 거대한 소품들이 필요한데요. 안타깝게 지금까지도 이 곡 전체가 연주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슈토크하우젠이 사망했던 1년 뒤인 2008년 그의 80번째 생일 때 그를 기념하기 위해 이 오페라 7부를 전부 공연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 대여 비용과 연주자와 관객이 두 공연장을 번갈아가며 들어야 한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예산을 냈을 때 공연 제작 비용이 약 1억 유로가 든다고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각 부를 구성하는 오페라들은 가끔 연주된 적이 있었지만 7부의 오페라 중 수요일만큼은 헬리콥터와 낙타가 필요해서 연주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버밍엄에서 열린 런던 페스티벌에서 드디어 이 수요일이 연주되었는데요. 현악 사중주 연주자들이 각각 한 대의 헬리콥터에 몸을 싣고 헬리콥터의 날개 소리에 맞추어 연주됩니다. 모터 소리에 맞추어 상당히 신기하게 연주가 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영상 또한 저작권 문제로 댓글로 보실 수 있게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20세기 음악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렸던 슈토크하우젠은 2007년에 심장마비로 타계합니다. 4위는 톰 요크, 서브테라니아입니다. 이 곡은 톰 요크가 영국의 록밴드 라디오헤드의 앨범 커버를 전담한 것으로 유명한 스탠드 도누드의 2015년 전시회 더 패닉 오피스를 위해 만들어진 곡입니다. 연주 시간은 그의 전시회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18일로 제작을 했는데요. 서로 다른 볼륨의 3개의 스피커를 3개의 주제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재생되는 하나의 연주 형태라고 합니다. 원리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서로 다른 순열대로 재생되는 탓에 전시회 내내 같은 부분은 다시는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24시간 18일간 계속된 이 연주는
약 43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3위는 타케이사 코스키의 혁명을 위한 음악입니다. 일본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현대음악 작곡가인 타케이사 코스기는 1964년의 연주 시간만 10년짜리 혁명을 위한 음악을 발표합니다. 발표를 했지만 2019년 지금까지도 연주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혁명을 위한 음악의 악보에는 음표 하나 그려져 있지 않고 코스기의 짧고 충격적인 지시어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5년 뒤에 눈 하나를 뽑으시오.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나머지 하나를 앞선 방법으로 시행하시오. 그리고 이 지시어를 지킨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었죠. 두 눈을 헌납할 만큼 이 곡을 연주하고 싶은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대체 이런 것을 왜 작곡하고 발표할까요? 타케이사 코스기의 혁명을 위한 음악 같은 종류의 음악을 보통 위험 음악이라고 합니다. 기존 음악 개념에 반항하는 현대 음악의 특성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죠. 헤비메탈의 하이 장르인 하나인 극단적이고 거친 데스메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스기와 친분이었던 한국의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도 이런 위험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딕 히킨스를 위한 위험 음악이라는 곡도 작곡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작품도 아직 연주된 적이 없는데요. 이 곡의 연주 지시 사항은 살아있는 고래의 질 속에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2위는 존 케이지의 오르간2 ASLSP입니다. 4분 33초로 유명한 작곡가이자 6에 오른 에릭 사티의 백사시용을 발굴한 작곡가입니다. 에릭 사티의 백사시용을 발굴하고 그 곡에서 영감을 받은 존 케이지는 자신이 1985년 작곡한 피아노 독주곡인 ASLSP 1985를 오르간을 위해 편곡을 합니다. 이 편곡한 곡은 14시간 정도의 연주 시간으로 지금까지 랭크에 오른 곡들에 비해 평범한 연주 시간인데요. 문제는 존 케이지가 1992년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한때 샘베르크의 제자이기도 했고 다방면에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우연성 음악의 개척자이다라는 평가를 받던 존 케이지가 사망하자 그의 음악적 생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1361년 12연 오르간이 처음 개발되고 설치되었던 독일의 할버슈타트에 자동 오르간을 설치를 하고 연주 시간을 오르간이 첫 개발된 1361년부터 이 자동 오르간을 설치한 2000년까지의 시간을 뺀 나머지 639년을 연주 시간으로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음악은 2640년 9월 5일에 끝나도록 세팅을 했으며 2001년 9월 5일부터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4시간에서 639년만큼 느려진 곡은 하나 바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데요. 2013년 10월 5일 하나를 바꾸기 위한 작업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렸고 이 오르간과 연주는 관광 명소로 유명해졌습니다. 다음 음이 바뀌는 날짜는 2020년 9월 5일이라고 하니 그때 독일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아니면 몇십 년 뒤에 음이 바뀌기 때문이니까요. 1위는 젠파이너 롱플레이어입니다. 639년의 연주 시간을 이기고 1위를 차지한 이 곡의 연주 시간은 무려 1000년입니다. 작곡가 젠파이너는 롱플레이어라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던 중 20분 20초가량의 6개의 주제부를 컴퓨터로 여러 경우의 수들로 조합하여 230개의 티백 그릇과 다양한 크기의 징을 올려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경우의 수를 음악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의 곡이 1000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1995년 이 프로젝트의 작업이 시작되었고 4년이 지나 1999년 12월 31일 런던에 등대 트리니티 부오이 와르프에서 1000년 동안 연주될 역사적인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주는 2999년 12월 31일까지 건물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으며 무시무시한 사실은 연주가 끝나는 날에 다음 곡을 바로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회 연주까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요. 3999년 12월 31일에는 과연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또 이 연주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까요? 랭크된 모든 곡은 따로 댓글로 감상하실 수 있게 남겨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전도사 알기 쉬운 클래식 사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알기 쉬운 클래식 사전 알클사 구독하셨나요?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영상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으로 구독해주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클래식 관련한 핫한 정보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